일단 외교, 굵직한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10위부터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부터 출발해 볼까요? 최근 여러 무리를 빚은 최민희 방송통신, 최민희 과방위원장 탓에 꽤 과방위가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과방위 종합강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 논란거리가 나온 건 오늘 국회 과방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그랬죠. 직접 보고했습니까?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걸로.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갔다가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 9월 1일 날 기각 보고하니까 청와대 대통령실 반응이 어떻습니까? 1차, 2차 기각됐을 때 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 번째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고 발부된 그때만 보고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제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똑같이 사례들이 다수이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과방위 종합국감에 출석을 해서 최민희 위원장을 직격하는 사이에 오늘 또 다른 곳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주호영 의원이. 그런데 대통령실의 서면으로 직보가 됐다. 야당에서는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장관급 인사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가 되면 옛날로 따지면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옛날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해가지고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법원에서 체포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구속영장과 달리 훨씬 더 구속영장보다도 기각되는 확률이 적거든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 나왔지만 결국은 언제 가겠다 다 이야기까지 다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합의를 무시하고 왜냐하면 그 약속된 날짜에 이진숙 위원장이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게 명백하고 객관적이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대통령실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체포영장 기각과 무리한 체포영장 그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일말의 책임은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3차 조사하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한두 번 이제 기각됐을 때는 대통령실에 보고가 안 돼 있다가 그 이후에 체포 전후로 대통령실 보고된 거를 정말 야당 주장처럼 누군가의 특정 사람 탄압 그리고 이 야당 탄압에 빌미를 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무리한 거는 맞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리한 영장 청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단계에서 과연 저렇게까지 무리한 그 집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윗선에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차치하고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진숙 위원장 출석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날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영장이 집행이 됐던 건데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관할 소관 그 법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국회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명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을 하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났던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규명이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저 자리는 과방이고요. 저 과방위 자리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의 최근에 뭐 축의금 논란이라든지 화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격한 자리였다면 본인 얘기가 저렇게 오늘 과방위 종합국정감사 말고 화면을 좀 전환해 볼까요? 바로 아까 주호영 의원이 질문을 했던 이 행안위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수사 독립권 침해고 경찰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갖다 바치냐라는 비판하는 게 아까
행안위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걸 잘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 같고 아무리 서면이라도 이 체포 발부, 영장 발부를 대통령실 서면 보고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여권에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익진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장관급 이제 인사잖아요.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신변에 관련된 어떤 수사가 진행되면 청와대 내부에 있는 경찰 라인을 통해서 보고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대통령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압력을 가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실에서 법원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법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1, 2차 예를 들어서 안 하고 3차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대통령실이나 누가 뭐 압력을 가해가지고 뭐 체포할 사안도 아닌데 체포를 하겠다거나 이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사법부가 발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여러 관례들을 봤을 때 타당한 지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은 최근에 추가 조사를 받기도 했고 조사받을 건도 안 되는데 왜 나를 불렀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화두가 됐습니다. 10위였습니다.